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경제 해설을 맡은 박보입니다. 시험 보느라고 진짜 애쓰셨습니다. 경제는 6월도 마찬가지고 9월도 마찬가지지만 쉬운 문제는 너무 쉬운데 좀 난도가 높은 문제들은 참 시간을 요하고 괴롭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GDP 관련된 특히 3단원에 실제론 명목론 실제론 명목론인데 명목 GDP, 실질 GDP 사회문화 해설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실질 GDP, 명목 GDP라든가 GDP 관련된 것들 그리고 투자 수익 계산하는 거 몇 가지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것들을 잘 풀어내는 방법은 그 문제들끼리 모아서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들, 어떤 단서부터 이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익히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추천드리는 건 약점 공략 경제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래프를 읽어야 되고 또 자료를 잘 해석해야 되고 단서를 적용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아마 진짜 시간을 줄이거나 어려운 문제들 익숙하게 하는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까지, 첫 페이지까지는 괜찮아요. 경제할 만한데 라고 했다가 뒤로 점점점 가면서 이거 어떡하나 싶었을 것 같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민간경제 순환 모형. 글로 풀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제 주체가 A가 생산 요소 구입하고 재화 서비스 구입하여 생산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A가 뭐겠어요? 그렇지, 기업이지. 생산 요소를 구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가 기업이고요. 재화 서비스는 소비의 대상이고 생산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생산 요소를 공급한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누구예요? 그렇지, 노동, 토지, 자본을 공급하는 가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B 다 결정이 됐어요. 답 너무 쉽게 찾아집니다. A는 기업이에요.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재화 서비스의 공급자. 1번 답 끝난 거야. B 가게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 이윤 극대화 누구야? 기업이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3번 학생이 유료로 관람한 영화가 기억, 생산 요소다. 생산 요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노동, 토지, 자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는 생산물.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생산 요소 시장, 이건 생산물.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그치? 니은은 생산물 시장에서 틀렸고요. 디귿은 분배가 상품의 저장, 운송, 판매. 여러분, 상품을 저장하고 판매하고 운송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다 뭐다? 생산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기본적인 내용 나왔어요.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제체제. 경제 문제의 3가지 유형하고 함께 나왔습니다. 경제 문제의 3가지 유형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경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이 경제 문제 해결을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맡기면 이거 뭐지? 계획 경제 체제가 되는 것이고 시장에 맡기면요. 시장 경제 체제가 되겠습니다. 기본 내용이죠.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고 100% 출제가 되고. 첫 번째 볼게요. 기업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자원이 희소하니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이게 바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1번이 답입니다. 그쵸? 두 번째, 이게 분배 방식이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뭐예요? 생산 방법에 대한 거지.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A에 비해 B에서는 디귿을 해결하는 기준으로서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시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서 오히려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했을 때 형평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중시하겠지. 틀렸어요. 그 다음에 B에 비해 A에서는 계획과 명령인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조해야 아니겠죠. 그쵸? A, B 모두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사적 이익 추구, 경쟁의 원리. 사적 이익 추구하고 경쟁의 원리. 얘 다 뭐야? 시장 경제의 원리다라고. 우리가 그렇잖아. 그래서 A, B 모두 아닙니다. 저 계획경제체제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출 수 있겠지.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역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만남으로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그 2단원에서 제일 처음 했던 내용입니다. X제에 함유된 화합물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끝났죠? 그렇죠? X제 뭐야? 수요 증가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X의 원료인 Y제에 대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하자 Y제, 원료 가격이 상승한 거죠. 원료 가격의 상승은 어디에 영향을 줘요? X의 공급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 감소. 그 다음에
대체제 관계 이거 꼭 대체제와 보완제. 그래서 연관제의 관계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보완제인 Z제 생산이 이상기온에 따른 한파로 크게 감소해서 Z제의 가격이 상승했다. 자, 보완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연관제와 수요 사이의 관계였잖아. 함께 사용하면 좋은 게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얘 덜 사면 얘도 당연히 덜 사겠지. 그치? 수요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야. 1번 갈게요. 수요 증가 요인이죠? 틀렸습니다. 나는 뭐예요? 공급 감소 요인이죠? 틀렸습니다. 다만 발생할 경우 X의 판매 수입은 뭐예요?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 얘가 판매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으로 해보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어때? 가격, 거래량.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판매 수입이지. 그치? 근데 수요가 감소했어. 그러면 수요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새로운 점. 그러면 여기 노란색만큼 어때? 판매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 틀렸습니다. 그러면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4번 뭐냐면 가와 나가 동시에 발생했대. 가는 수요 증가. 수요 증가면 수요가 어느 쪽으로 가요? 그렇지. 수요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공급 감소는 공급이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겠죠. 그쵸? 왼쪽으로 가요.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야?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가격은 상승한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선지도 한번 해볼게요. 5번 선지도 예, 수요 공급 이렇게 됐습니다. 수요 공급인데 5번은 뭐냐면 나하고 다가 동시에 발생한대. 따라서 공급 감소면 공급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감소니까 수요 왼쪽으로 보내도록 할게.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야? 거래량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량 증가했다. 틀린 것이? 그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진짜 기본 문제예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변동의 영향 아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여행 온 우리나라 여행객인데요.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의 변동으로 인해서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된 거야? 원달러 환율이 여러분 이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미국 여행 갈 때 환율이 어떻게 되지? 그치? 하락. 환율이 하락.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1달러에 1,000원인데 500원만 주면 여행 경비 부담이 덜어진 거잖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N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얘 미국으로 유학 온 일본인 유학생입니다. 따라서 N달러 환율. 얘 뭐냐면 학비 부담이 증가했대요. 그냥 우리나라로 생각해봐. 학비 부담 증가할 때.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 됐어. 그럼 1달러 쓰려면 2,000원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죠. 환율 상승되겠습니다. 끝난 거지. 그치? 문제를 풀어봅니다. 기억은 원달러 환율 하락입니다. 틀렸죠? 그쵸? 기억의 요인으로, 자, 환율 하락이야. 환율 하락. 자, 여기 똑같이 외환 시장입니다. 외환 시장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면 돼? 외화 공급. 그쵸? 외화 공급.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해? 외화 수요라고 합니다. 그렇죠? 외화 수요와 외화 공급이 만나서 외화의 가격, 얘가 환율이 결정되는 거야. 환율. 이렇게.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 똑같아. 여기가 외화량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와? 그렇지. 달러가 많이 들어옵니다.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 이걸 뭐라고 해? 우리의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외화 공급이 증가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외화 공급은 뭐예요? 외화의 유입 요인이 되는 것이고 유입으로 외화 수요는 외화를 쓰는 거야. 언제? 들고 나갔어야지. 그래서 여기가 외화가 유출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긴 뭐예요? 달러가 미국의 수출을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면 그치? 미국이 달러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 아니야. 유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죠. 오른쪽으로 외화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환율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올라가게 된다. 외화 공급, 어머. 외화 공급 이걸로 했어요. 잘못했어요. 깜짝 놀랐네.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네. 다시 하겠습니다. 외화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이거 공급선으로 이동시켜. 공급이 증가한다. 외화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죠. 예. 이건 사실 안 그래도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배추 공급이 증가하면 어때? 배추 가격이 떨어져. 그렇지? 외화 공급이 증가하면 어때? 외화 가격? 달러 가격 떨어져. 환율 떨어졌잖아. 그치? 이거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니은의 요인으로 미국인이 일본에 대한 투자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지. 미국이 일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했어. 그러면 일본 외환시장의 달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달러가 역시 이거 뭐죠? 여기 많아졌다. 많아졌다. 따라서 달러가 많아지면 외화 공급 증가야. 외화 공급 증가하면 여기 환율 상승인데 환율 하락이잖아. 따라서 틀렸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이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아니지. 증가하지. 자, 이거 뭐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자, 1달러에 1,000원에서 뭐 500원이 되었다. 이게 환율이 하락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품 1,000원짜리가 예전에는 1달러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거 1,000원짜리 살 수 있었는데 미국이. 근데 이제는요. 1,000원짜리 살려면 2달러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틀렸죠. 이거 그냥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해 봐. 예, 1달러 빌렸는데 1,000원인데 이제 2,000원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따라서 외채 상환 부담은 증가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환율 변동의 영향 진짜 기본 문제, 진짜 기본 문제. 5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형식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제는 얘 푸는 방식을 여러분 익히셔야 돼요. 네, 외부 효과 문제입니다. XZ 시장에서는 이것도 줬어요. 소비 측면에서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YZZ 시장에서는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자, 여기 소비 측면이고요. 자, 여기 생산 측면이 됩니다. 얘네 둘은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정부는 XZ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만, ZZ 시장은 생산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외부 경제라면 보조금 주고 외부 불경제라면 세금 매기고 그러겠죠. 그 결과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 균형은 모두 최적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표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이제 거래량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정책을 시행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자,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어땠냐면 거래량 줄어들었어. 자, 여기는 증가했어. 자, 얘가 포인트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해서 거래량을 어떤 거야? 최적 수준까지 줄여준 거야. 그럼 현재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현재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야. 너무 많아. 자, 여기도 어때요? 줄여줬습니다. 그러니까 YZ도 뭐지? 생산 측면에서 너무 많이 생산됐다는 거야. 그쵸? 따라서 너무 많이 소비 측면에서. 그럼 이거 뭐라고 해요? 외부 불경제.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 얘는요, 얘도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 자, 여기는 보겠습니다. ZZ는 어떻게 써요? ZZ는 증가시켰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거래량을 증가시켰어. 그러면 지금 어땠다는 거야? 너무 적었어. 너무 적었어. 예. 따라서 얘는 뭐지? 외부 경제지. 예. 그래서 자, 이건 과다 소비, 여기는 과다 생산, 여기는 과소 생산. 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네. 너무 적어, 막 이렇게 썼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볼게요. 정부의 정책 시행 전에 XZ 시장에서 어때요? 너무 많이 과다 소비된 겁니다. 왜 많이 소비할까? 뭘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어? 소비는 편익, 사적인 거. 편익이 어때서? 이거 너무 소비하면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기뻐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그렇죠. 이거 이해하면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기억 맞아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시행 전이야. 정책 시행 전 YZ 시장이야. YZ. 왜 너무 많이 생산했을까? 뭐지? 생산이니까 뭐, 예? 아니, 거래량이네. 거래량.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정책 시행 전 YZ 시장에서는 최적 거래량이 시장 거래량보다 어때? 줄어들어야죠. 그렇죠. 적은 거죠. 너무 많았고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시행 전이야. ZZ 시장입니다. ZZ 시장은 보시면 너무 적게 과소 생산됐어. 생산될 때는 뭐 따져보라고 했어? 비용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산자야. 왜 적게 생산할까? 비용이 너무
그렇지. 많이 들더라고요. 사적 비용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비용보다 크다. 맞습니다. 이해하면서 하는 거예요. 맞고요. 정부는 X제 소비자, Z제 생산자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 얘네들은 뭐예요? 그것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금 부과하고요. Z제만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각국 정부는 국민들의 지나친 음주로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어요. 뭐냐면 주류 상품 판매를 이제 술 못 마셔 하고 아예 금지하는 정책을 쓴 거야. 예,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 결과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술이 거래되자 많은 사람들이 산업용 알코올로 직접 만든 가짜 술을 마시다가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도 입어요. 암시장에서 이렇게 비싸게 거래도 돼요. 또한 가정에서 다량의 곡물로 술을 몰래 제조하자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급등해. 정부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정책을 썼는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정부 실패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고요. 2번, 4번, 2, 3, 4, 5번 다 뭐야? 시장 실패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돼요.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여기 7번 문제도 잉여와 관련돼서 진짜 기본 문제 나온 거예요. 예, 기본 문제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잉여 어렵지 않게 단독으로 오랜만에 출제를 했습니다. X제 시장에서는 소비자 간무가 있어요.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생산자 또 5명이 있고 최소 요구 금액 나와 있습니다. 시장 가격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시장 가격. 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까 생각해봐. A 값 사 안 사? 그렇지, 나 2,000원까지 낸다고 했는데 1,100원이야. 그럼 당연히 값 삽니다. 을은요, 1,600원까지 최대 지불 용의금 당연히 사죠. 병도 삽니다. 정은 사 안 사? 그렇지, 정하고 무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보다 시장 가격이 높으니까 안 사겠지. 그래서 3명이 삽니다. 그쵸? 그리고 생산자도 경우 최소 나 600원만 받으면 되는데 1,100원이야. 당연히 A 팔죠. B는요, 800원 받으면 되는데 당연히. 얘는요, 팔지. 근데 얘는 1,300원 받아야 되는데 1,100원이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1,100원에 몇 개? 3개가 거래되는 거지. 3개가. 그렇죠? 되셨죠? 예, 3개 생산하고 3개 사고. 그러면 잉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여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2,000원 내려고 했는데 1,100원이야. 900원만큼. 얘는요, 900원. 맞죠? 그렇죠? 1,600원 내려고 했는데 1,100원이야. 500원만큼. 얘는요, 그렇지, 100원만큼 이득입니다. 네.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그렇지, 가격에서 최소 요구 금액을 빼는 거지. 이만큼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얘 받았어. 그러니까 500원, 300원, 그 다음에 1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한 거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과 달리 정은 구입 안 하죠. 그치? 그래서 틀렸고요. 시장 거래량 몇 개? 3개입니다. 틀렸습니다. 갑의 소비자 잉여는 A의 생산자 잉여보다 어때? 큽니다.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총 잉여는 판매 수입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1,000원, 2,000원, 2,400원 됩니다. 그렇죠? 2,400원이고 판매 수입은 어떻게 하면 돼? 가격 곱하기 수량 하면 됩니다. 가격이 얼마예요? 1,100원. 수량 몇 개야? 3개. 그러니까 3,300원. 따라서 총 잉여가 작네.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마지막 해볼게요. X제 생산자에게 개당 100원의 보조금을 줘요. 1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래량이 1개 증가해요? 아닌 거지. 그치? 100원의 지급액을 보조금을 주니까 얘 500원만 받아도 된다고 하겠지. 얘는요? 700원만. 얘는 900원만. 얘는 1,2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요구 금액이 어때요? 그렇지, 시장 가격보다 높아. 그러니까 얘 참여 안 한단 말이야. 얘도 여전히 참여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잉여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잉여도 있고, 잉여하고 항상 가격 규제 정책하고 같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잉여 이렇게 선지. 예전에는 이렇게 가격 규제 정책하고 잉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본 문제처럼 어렵지 않게. 그림은 T기의 갑국의 X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T기엔 어떠냐면 $8에
네, 그렇지. 6만 개. 이게 T기 상황이 되죠. T기. 그런데 T 플러스 1기의 XJ 수요량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4만 개씩 증가했다.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가격 수준에서. 8달러일 때 6만 개였는데 이제 모든 가격 수준에서 4만 개, 10만 개겠지. 그치? 네. 그러면 모든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4만 개씩 쭉 증가시키면 바로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1기. T 플러스 1기의 시장 수요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여기가 이게 T 플러스 1기, T 플러스 1기.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T 플러스 2기의 갑국 정부는요, XJ 시장에서 가격을 6달러로 규제하는 가격 규제 정책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달러로 규제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T 플러스 2기. 자, 여러분 이 규제 정책을 보세요. 예전에 지금 지금 여기 T 플러스 1기의 가격보다 어때? 낮은 수준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가격제예요? 그렇지. 최고 가격제지. 최고 가격제 같은 말로 뭐예요? 가격 상한제. 그래서 제가 연결시키라고 했지. 현재 어때서? 높아서까지 연결시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고 가격제 가격 상한제 현재 높아서 얼마로? 높아. 그래서 낮춰준 겁니다. 그래서 누구 보호예요? 누구 보호? 그렇지. 소비자 보호. 낮춰줬으니까 소비자 보호가 됩니다. 다 했어. 그래서 공급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T 플러스 2기의 수요는 T 플러스 1기의 요 수요선과 이렇게 동일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가 수요고 여기가 공급이라서 가격이 10인데 여기 최고 가격을 6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공급자 보호 아니지. 가격을 낮춰줬으니까 소비자 보호, 수요자, 소비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T 플러스 1기의 균형 가격은 T기에 비해서 얼마 상승했어요? T기 8이고 T 플러스 1기 10입니다. 그러니까 2달러 상승했지. 틀렸지? T 플러스 1기 판매 수입이 어떻게 해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달러 8만 개. 따라서 얼마예요? 80만 달러. T기는 얼마야? T기는 8달러 6만 개. 그래서 86에 48. 따라서 32만 달러 증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2기의 거래량은 T 플러스 1기에 비해서 2만 개 감소했다. T 플러스 2기의 거래량은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야, 여러분. 자, T 플러스 2기입니다. 이제 가격이 싸졌으니까 아무리 많이 수요하고 싶어도 얼마? 12만 개만큼 수요하고 싶어도 공급이 어디까지밖에 안 돼요? 공급선하고 만나는 여기 4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거래량은 어디? 아무리 많이 수요해도 거래량은 공급량 수준에서. 따라서 T 플러스 2기의 거래량은 얼마? 4만 개가 됩니다. 4만 개고요. T 플러스 1기의 거래량은 얼마가 됐어요? 여기 전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어디? 8만 개. 따라서 4만 개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5번 볼게요. T 플러스 2기의 생산자 잉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 플러스 2기 생산자 잉여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가격, 공급 곡선, 거래되는 곳까지 만나는 바로 여기 삼각형이 됩니다. 근데 여기 삼각형 계산해 보시면 4, 46 나누기 2 삼각형이니까 생산자잉여 얼마냐면 8 됩니다. 8.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의 생산자잉여 해볼까요? T 플러스 1기의 생산자잉여는요. T 플러스 1기는 여기 노란색이지? 바로 여기. 가격 10, 공급 곡선 여기, 거래되는 곳 여기 해서 만나서 이 노란색 삼각형이 됩니다. 네, 노란색 삼각형. 따라서 여기 얼마? 8. 8에 64 나누기 2, 32 되겠습니다. 32. 따라서 T 플러스 2기는 T 플러스 1기에 비해서 24만 달러 감소했네요. 그렇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네, 단리와 복리 지난번에 출제됐는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금융상품의 유형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정기 예금 상품의 AB입니다. 정기 예금입니다. 예금이고요. 예금은 적금하고 다르지. 적금은 매달 일정액을 넣는 것이고 예금은 한 번에 돈을 넣었다가 이렇게 이제 약속된 기간에까지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거죠. 갑은 중도 해지 없이 1,000만 원을요. AB 중 만기 시 원리금이 더 큰 상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단 이자는 연 단위로 발생을 하고요. 예치 기간 동안 연 이자율은 변하지 않고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거래 비용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뭐냐면 여기도 4년 만기고 B도 뭐냐면 4년 만기입니다. 이자율은 얘가 더 세네. 10.5%고 얘는 10%야. 그런데
여기 있어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면 뭐라고 해? 단리라고 하지. 근데 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해. 이걸 뭐라고 해? 복리. 그래서 A는 뭐냐면 A는 10.5% 단리.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10% 복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4년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다 써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A 단위니까 뭐냐면 원금에 대해서만, 원금 얼마예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거야. 1,000만 원에 10.5%니까 얼마야? 105만 원. 그냥 이렇게 105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원금에 대해서만 105, 105, 10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냐면 총 이자 얼마냐면 420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20이 되는 거죠. 원리금 하면.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자 1,000만 원, 첫째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10%지. 그치? 1,000만 원에 10%니까 얼마냐면 110만 원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거?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원리금. 그럼 요거 두 번째는 얘네 둘 더해가지고 얼마? 1,1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10%야.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110이래. 다시. 자, 여기 1,000만 원에 10%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자, 여기 미리 썼어요.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 그렇지. 1,100만 원이야. 원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원리금이 1,1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뭐 10%. 그러니까 110. 이번에 110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 합하면 다 이제 얼마가 돼요? 원금과 이자 이렇게 합하면, 그렇지. 1,2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10%야. 그러니까 121. 원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기 1,33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예요? 133만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전체 딱 이자를 다 해보니까 얼마냐면 464만 1,000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1,000원. 됐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와 B는 모두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이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금융상품의 유형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 정기 예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기 예금하고 정기 적금 묶어서 뭐라고 해? 저축성 예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틀렸죠. 두 번째, B에 가입할 경우 전년 대비 원리금의 증가율. 자, 원리금이 뭐예요? 이게 원리금 여기. 원리금의 증가율 몇 퍼센트예요? 이게 원리금이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 10% 증가했죠. 그렇죠? 전년 대비 얼마? 여기서 그렇죠. 10% 증가했습니다. 원리금의 여기 10% 증가했죠. 따라서 원리금의 증가율은 연이자율 10%랑 어때요? 같다. 당연히 맞죠. 그렇죠? 네. 원리금의 10%로 계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치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리금은 A와 B가 같다. 그렇지. 자, 2년이 되는 시점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1,000만 원, 이자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210만 원. 그래서 1,210만 원. 그치? 여기도 원금 1,000만 원, 이자 두 개 해갖고 얼마예요? 210만 원, 1,210만 원. 그치? 따라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예치기간이 2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A보다 어때? B가 더 높죠. 그쵸? 네, 복리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기회비용과 관련된 문제죠. 그렇죠?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관련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할 때 빈칸 나와 있으면 참 문제 풀기 싫어지지. 그치? 자, 한번 해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위에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요. 갑은 운동화 A, B 중 한 켤레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죠. 편익 나와 있고요. 가격이 뭐예요? 명시적 비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갑은 A를 구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제 이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A를 구매했대요. A, B 있고요. A를 구매했다. 구매한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A를 구매했다. A를 구매했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야? A의 순편익이, 그렇지.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다.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게 합리적 선택이잖아. 순편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지. 편익에서 그렇지. 기회비용을 뺀 거. 근데 기회비용은 그렇지.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을 합한 거잖아. 예.
자, 여기 편익 A는 10하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명시적 비용이죠. 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6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암묵적 비용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지. 얘를 선택하느라고 놓친 이 B의 가치. 예. 얼마야? 나에서 6만큼 뺀 거. 요거. 나에서 6만큼 뺀 거를 A를 선택하느라고 놓친 거잖아. 그래서 여기 암묵적 비용 6에서 나에서 6만큼 뺀 거. 여기는 뭐겠어요? 그렇지. 10에서 가만큼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뺀 게 여기로 오고. 이 구조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A를 선택했다는 것은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 10에서 나머지 요걸 뺀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여기 10이 편익이죠. 여기 두 개 합한 거 이렇게 가 더하기 나 빼기 6 이거지. 그치? 얘가 뭐? 그치? 양의 값을 갖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 더하기 나는 그때 16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옮겨보세요. 일단 이제 얘가 나왔어요. 됐고요. 그래서 A를 선택하려면 여기 가 더하기 나가 16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하나 찾아낸 거예요. 이 직후에 값은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B를 말이죠. B를 백화점 가격에 비해서 20% 할인된 가격에 6만 원에 20% 할인되면 얼마예요? 6만 원에 20% 할인되면 6이 12. 그렇지? 12,000원 할인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냐면 48,000원이야. 4.8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구매할 수 있고 여기에 배송비 3,000원을 부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000원 넣으면 그럼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5.1. 6만 원이 아니라 5만 1,000원이야. 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이후에 값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백화점에서 구입한 A를 환불받지 않고 얘를 그냥 하거나 아니면 A를 환불하고 B를 다시 구입하거나 어떤 거 하지? 이게 고민했대요. 그래서 값은 편익과 기회비용만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A, B로부터 얻는 편익은 변화가 없고요. A의 가격은 구입처와 상관없이 동일하고요. 환불 시에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환불하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그대로 이제 요동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명시적 비용.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으로부터 판단을 할 때, 자, A를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때, 나는 17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17이 될 수 없죠. 그쵸? 왜냐하면 가 더하기 나의 값이 16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가 17이 되면, 여기 월 17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나 모두 7이라고 한다면 1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안과 2안을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익. 이거는 이제 숫자가 다 들어가니까 되게 쉽지. 명시, 암묵.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입니다. 그리고 가, 나가 모두 얼마라고 했냐면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7이고 여기가 7이에요. 네. 자, 그러면 쉽죠? 네. 여기 A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얼마가 돼? 그렇지,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 6이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여기 명시적 비용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이 둘 중에 고민하는 상황에서 여기가 얼마가 되죠? 5.1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바뀌었죠. 그렇지? 5.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얼마가 되냐면 7에서 5.1을 빼주면 1.9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빼면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어때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어때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어때? 얘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다시 말하면 백화점에서 구입한 A를 환불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낫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안을 선택할 경우 가와 나의 합은 15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지워보고요. 지워보겠습니다. 자, 2안을 선택하는 경우래. 그러면 여기가 합리적인 선택이 돼야 되고 여기가 어때요?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가고요. 여기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입니다.
자, 여기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암묵적 비용은 그렇지. 10에서 가를 뺀 값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10에서 가를 뺀 값. 그래서 마찬가지로 편익에서 여기 합한 거 기회비용을 뺀 값이 어때? 그렇지.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나에서 빼기 5.1 더하기 10 빼기 가 이렇게 한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역시 가 플러스 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5.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왜냐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가 플러스 나는 5.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와 나의 합은 15가 될 수 있다. 가와 나의 합이 15가 되면 5.1이 아니죠. 15.1. 10 있으니까. 15.1보다 커야 되는데 15.1보다 작으면요. 얘가 합리적 선택이 안 됩니다. 이항을 선택하는 게. 이항은 뭐냐면 A를 환불하고 얘를 다시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기억, 니은 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숫자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좀 만만치는 않았죠. 네,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예요. 기본 문제입니다. 가계 소비 위축과 고용 악화야. 그러니까 경기가 어때? 경기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경기 침체기에 총수요 관리 정책을 쓰는데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소득세율 변경 등 적극적인 침체기야. 그러니까 확대 재정 정책 써야 됩니다. 재정 정책. 돈을 풀어줘야 되는 거지. 침체니까. 여기는요. 그렇지. 확대. 통화량 여수신 변화 이런 거니까 통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진짜. 볼까요? 1번 가겠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여기 돈이 없을 때야. 세금은 낮춰주고 정부 지출은 늘려야 되지? 틀렸고요. 그래서 정부는 긴축이 아니라 확대. 네,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할 것이다. 지금 경기 침체야. 돈을 풀어줘야 돼. 그러면 공개시장에 국공채가 있거든? 그거를 매입, 중앙은행에 사면 돈을 대신 뿌려주는 거잖아.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대출 늘려야죠. 그렇죠. 통화량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 늘려주는 정책 씁니다. 통화량 변화시킨다는 건 침체기니까 돈을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나와 있죠? 그렇죠. 언제나 늘 나오는 것인데 A지역, B지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만 다릅니다. AB 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나타나 있어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15세 이상 인구는 T년에 1,000만 명에서 T 플러스 여기 T년에 갑국에 1,000만 명에서 T 플러스 20년에 800만 명이 됐습니다. 800만 명이 되었고요.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에서 A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갑국은 AB 지역으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A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의 60%. 그럼 1,000만 명의 60%니까 얼마겠어요? 그렇지. 전체 600이다. 600만 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B 지역은 얼마겠어요? B 지역은 400만 명이겠대. 왜냐하면 AB 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합해서 1,000만 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렇죠? 이게 T년입니다. 근데 T 플러스 20년 50%로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T년이고요. T 플러스 50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50년 그러면 여기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에서 A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다. T 플러스 20년 800만 명의 50%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400이에요. 그럼 B 지역은 어때? 전체가 800이니까 400이겠지. 그러니까 B지역은 이때나 변함이 없는 거야. T식이나 T 플러스 20식이나 15세 이상 인구가 변화가 없네요. 그치?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어떻게 구해요?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명의 60%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야? 360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 240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고용률은 50%래. 고용률 어떻게 구합니까? 고용률 어떻게 구해요? 그치?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취업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600에
50%예요. 이거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취업자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예요. 네. 그러니까 600의 50%. 그러니까 300이죠. 300. 300만큼이 취업자다. 그러면 60이 얼마예요? 실업자구나. 얘가 보다 비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다 구한 거지. 그렇지? 그런데 각 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T년하고 T 플러스 20년이 같대. 그러니까 똑같이 구해보자는 거지. 400에 60%, 46에 240이요. 그러면 여기 얼마? 160만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400에 얼마? 50%. 200이 얼마? 취업자. 실업자가 얼마? 그러면 나머지 40. 이게 실업자. 다 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둘이 같으니까 하나만 해놓으면 되겠네. 80%야. 400에 80%. 48에 320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80만 명이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70%야. 400에 70%. 47에 280. 그치? 그래서 280이 취업자. 그러면 40이 얼마? 실업자. 근데 같아. 둘이 같죠. 그렇죠? T년이나 하나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죠. 해보겠습니다. 1번. T년의 A지역의 실업자 수는 T년의 A지역의 실업자 수 여기 있네요. 그렇죠? 60만 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틀렸습니다. T년의 B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T년의 B지역의 비경제활동 인구 여기 있네요. 80만 명이네요. 그렇죠? 80만 명.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20년에 B지역의 취업자 수는 여기 있어요. T 플러스 20년. 똑같죠, 이거 두 개. 네. 왜냐하면 전체 400만 명으로 갔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이 같으니까 같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그렸잖아. 네. 280만 명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 A지역의 실업률. 실업률 어떻게 구하죠? 실업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경제활동 인구. 그렇지. 240분의 T 플러스 20년이죠. T 플러스 A지역의 실업률 40이 되는 것이고요. T 플러스 20년 B지역의 실업률 똑같지. 그치? 여기 똑같으니까. 320 중에서 얼마? 40만 명 똑같습니다. 여기 40. 그럼 어디가 더 커요? 그렇지. 여기가 더 큰 거지. 계산 안 해도. 따라서 A지역이 더 높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20년 각국 전체 고용률은 자 고용률 전체 고용률입니다. 고용률 어떻게 구하면 돼요? 고용률 여기 있어요.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전체 15세 이상의 인구 아니죠. 각국이니까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전체 15세 이상 T년의 고용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 수 이게 고용률이야. T년부터 해볼게. T년 15세 이상의 인구 두 개 합해봐 얼마야? 1000만 명 나왔습니다. 1000만 명 중에서 취업자가 얼마야? 여기 300이고 여기 280입니다. 그러니까 5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 보겠습니다. 전체 여기랑 여기 해야지. 그치? 800이지. 800 중에서 취업자 여기 200이고요. 여기 취업자 똑같지? 여기 280, 480 됩니다. 자, 여기는 58%고요. 여기는 6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높아요. 네. 따라서 전체 고용률은 T 플러스 20년이 T년보다 높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푸시면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거 수요 공급하고 똑같은 거야. 예, 총수요, 총공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요렇게 있지. 여기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거래량 이렇게 씁니다. 얘를 뭐라고 해요? 수요선이라고 하죠. 그쵸? 얘를 뭐라고 해요? 얘를 공급선이라고 하죠. 공급선이라고 하고요. 얘를 수요 이렇게 합니다. 예. 둘이 만나서 가격, 거래량 결정되는 것처럼 자, 얘 가격이 뻥튀기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상품의 가격을 평균 낸 거 물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실질 GDP 씁니다. 따라서 얘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총수요. 그냥 수요가 아니라 총수요고요. 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얘를 총공급. 그래서 균형점에 있다가 자, 가점으로 옮겨갔습니다. 가점으로 옮겨갔다는 건 둘 다 왼쪽으로 온 거야. 따라서 가점은 뭐냐면 총수요도 감소하고 그치? 총공급도 감소한 거야. 다 왼쪽으로 온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나점은 뭘까? 나 방향으로 가는 건 뭐지? 총수요가 감소했는데 총공급은 어때?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거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여기 점 되잖아요. 따라서 나는 뭐냐면 총수요는 감소했는데 총공급은 증가한 거야. 네. 자, 총수요 구성하는 거. 총 사려는 마음입니다. 총 사려는 마음. 가게가 사려는 거 뭐라고 해요? 그렇지. 소비 지출, 소비 지출, 정부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외국이 사려는 거 수출인데 우리나라 수입한 거 빼주고 그래서 순수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수요의 구성 요인이야. 따라서 얘가 줄어들거나 얘가 줄어들거나 얘가 줄어들면 총수요 줄어드는 거야. 됐어 이제 끝났어.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출이 증가하고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은 가의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출이 증가하는 건 뭐지? 총수요 증가야. 총수요 증가. 가는 뭐예요? 총수요 감소 왼쪽. 총공급도 감소 왼쪽이야. 근데 얘는 총수요 증가. 노동 생산성 상승하면 총공급 증가야. 따라서 둘 다 안 맞아요. 틀렸죠. 총수요 총공급 관련된 기본 문제지만 혹시라도 소홀했으면 문제 못 푸는 거야. 네. 기업의 투자 지출이 감소했어. 투자 지출 뭐예요? 여기. 얘가 감소하면 총수요 감소하는 거지. 총수요 감소. 그 다음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거야. 총공급 증가해. 총공급 증가. 얘는 나의 요인이다. 맞네. 총수요 감소, 총공급 증가.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가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가지의 다 문제가 나타나는 거지. 뭐야? 물가도 올라. 그 다음에 실질 GDP도 떨어져. 그래서 실업도 올라.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다 발생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를 보세요. 가는 실질 GDP는 줄어들었지만 물가는 전하고 그대로잖아. 물가 올라야 된다니까.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화폐 구매력이 감소했다라고 돼 있어. 여러분 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실질 GDP는 그대로인데 나 상황은 그렇지. 나 상황은 물가가 떨어진 거야. 물가가 떨어졌어. 햄버거 하나에 5,000원 하다가 2,000원 하는 거야. 그러면 10,000원짜리 가지고 햄버거 2개 사 먹을 수 있다가 5개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물가가 떨어지면 화폐의 구매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는 총수요 감소와 총공급 증가로 나타나는 건 뭐지? 나야 나.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예요. 14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미 추론으로 옳은 것은 뭐 비교 우위 문제, 절대 우위 문제 안 나오면 섭섭하지. X와 Y제만 생산하는 갑구가 결국은 T기와 T 플러스 원기에 비교 우위를 가는 제어와 만을 생산해서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했고요. 갑국의 T기와 T 플러스 원기 생산 가능 곡선. 네, 갑국의 T기와 T 플러스 원기의 생산 가능 곡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가 뭐냐면 을국의 생산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국의 생산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 변화가 없고 X제 한 개 기회비용은 Y제 2분의 1개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Y제고요. 그리고 X제입니다. 지금 A점이 어떠냐면 10개, 30개 예,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조금만 더. 반듯하게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10개, 30개 이렇게 10개, 30개 요 점이야. 요 점에서 Y제, X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2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 Y제를 만약에 10개 다 포기했어. 그럼 X제 몇 개? 그렇지. 20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X 최대 몇 개? 50개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제 25개니까 50개 다 포기하면 몇 개? 25개 할 수 있는 거죠. 25개. 따라서 이와 같은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2분의 1. 그 다음에 역수로 X제 2개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치? 자, 여기는 T기와 T 플러스 원기의 갑국의 상황이야. 기회비용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생산하라고 40개 포기한 거지. 그쵸? 따라서 Y제 얼마? 2개.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역수로 써줄게요. T기에 얼마? X제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T 플러스 원기 이렇게 써줄게. T기고.
30개 생산하느라고 40개 포기했어요. 그러면 하나 생산하느라고 얼마? 3분의 4개. 요 숫자를 분모로 내린다. 그럼 얘는 어때? 역수. 그래서 x제 얼마? 4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기나 T 플러스 원기 모두 봐보세요. T기에도 어때요?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누가 더 작아? 이거 Y제 2분의 1, 얘가 더 작고 3분의 4인데 2분의 1, 얘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두 식이 모두 갑국과 을국에서 을국이 뭐지? 그렇지, X제를 몇 개? 50개 생산하게 되는 것이고요. 갑국은요? 그렇지, Y제를 두 식이 모두 얘는 X제 2개인데 더 작잖아. 그래서 Y제를 모두 40개 생산하게 된다. 그래서 교역하게 되겠죠. 정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갑국은 X제 15개 하고 Y제 20개 생산할 수 있어? 못하지. 봐봐. 15개를 이렇게 포기했어요. 그렇죠? 30개에서 15개 포기합니다. 그럼 몇 개 그렇지. 절반이잖아. 7.5개 갑니다. 그렇죠? 네. 15개 포기하면 7.5개. 따라서 여기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X제 15개 하고 Y제 여기 7.5개 붙어서 17.5 이렇게 됩니다. 이거지. 예. 20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렇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T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기에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제 2개였다가 3분의 4로 어때요? 감소했습니다. 그렇지?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갑국은 T기에는 Y제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고 T 플러스 1기에도 역시 Y제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네, 틀렸죠. 그렇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X제와 Y제의 교환 비율이 3대 5라고 한다면 T기에는 기억에 여기 이익이 발생하는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T 플러스 1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기나 T 플러스 1기에 모두 을국이 어때요? X제를 특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을국은 이렇게 말할 거야. X제 한 개를 할 때 어떻게? Y제 2분의 1기보다 더 줘.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교역 조건은 각국의 기회비용의 범위 내에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Y제 2분의 1개보다 더 줘.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T기에는 을국이. 네. 그럼 갑국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X제 하나랑 Y제 2개를 교역하는데 너네랑 하면 2개는 못 주지. 이렇게. 네. 근데 이때는 그쵸. Y제 얼마? 3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자, 교육 조건 뭐라고 했냐면 X 3대 Y제 5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X제 하나를 3으로 바꿔보자. 3씩 다 곱해보면 되잖아. 3을 곱해보세요. 그럼 Y제 1.5죠. 그렇죠? 여기 3 곱하면 여기 3 곱하면 얼마? 6. 따라서 X제 3개당 Y제 1.5에서 6 사이. 그러니까 3개당 5개. 이거 되지. 그치? 이거 되지. 이익이 발생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 3개 하면 여기 3 하면 1.5에서 여기 3 곱하면 4죠. 여기 지워져서. 그치? 따라서 T 플러스 1기에는 X제 3개당 Y제 1.5에서 4 사이의 범위에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5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T 플러스 1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이거 이제 지우고. T 플러스 1기에 을국이 X제 30개를 소비한대요. 그럼 얘 X제 몇 개 준 거야? 30개 남기고 20개 준 거지. 그치? 그리고 Y제 24개. 그럼 Y제 24개를 받아온 거죠. 그렇죠? 그럼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4, 5, 20, 4, 6에 24. 5대 6으로 교환을 했네요. 그쵸? 근데 6대 5라고 썼으니까 어때? 반대로 썼네. 그치?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표는 각국의 X제 수요량과 공급량의 일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국제가격 20달러 수준에서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국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그렇지. 국제가격. 이게 국제피야. 국제피가 국내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초과 수요량만큼. 자, 그래서 초과 수요량 얼마예요? 여기 초과 수요량 40개만큼. 그래서 40개만큼 수입하는 거야. 수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균형 가격은 어딜까요? 균형 가격 한번 찾아볼까? 그치. 뭐냐면 잠깐만요. 예. 각국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수입하니까. 예. 그래서 가나 정책 중에 하나를 시행하려고 하고요. X의 수요와 공급 곡선 모두 직선이다라고 했으니까 예, 국내 그 균형 거래량 구할 수가 있어요. 자, 35. 그러면 40일 때. 가격이 40일 때 자,
5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30이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격이 40으로 올라갈 때 5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25, 30이 됩니다. 그렇지. 금방 찾아지죠. 하나 주면 되는데. 이게 국내 가격, 국내 거래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유무역 하지 않을 때는 40달러 수준에서 30개씩 거래를 했는데 이제 국제가격 수준으로, 그치, 20달러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니까 공급량은 줄어들고, 그치, 수요량은 많아져서 얼마만큼? 40개만큼 수입하게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래프 굳이 그리지 않으셔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를 볼게요. 가를 보면 수입되는 X에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한대요. 그러면 이게 가죠. 이게 가 상황입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20이 아니라 30이죠. 그러면 수입 얼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20개만 수입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이제 다시 해볼게요. 수입되는 X제 개당 5달러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여기네요. 5달러 관세. 이게 나죠. 그죠? 여기에 5달러 붙였으니까 나가 되고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생산자에게 개당 1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대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달러일 때 10개 공급했는데 10달러를 보조금으로 준대. 그럼 30달러 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럼 이때도 몇 개? 20개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예. 25달러일 때 15개만 공급했는데 이제 35달러일 때 왜냐면 10만큼 보조금을 받으니까 얼마? 25.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나 정책을 했을 때는 이 가격은 25만큼, 그런데 국내 공급량이 25가 되고요. 국내 수요량이 45가 되니까 역시 이때도 어때요? 나일 때도 어때요? 그렇죠. 20개만큼 수입한다. 이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를 시행할 경우 국내 소비량은, 가를 시행할 경우 여기 있어요. 가를 시행할 경우 국내 수요량 얼마예요? 40개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가를 시행할 경우 관세 수입은 어떻게 되죠? 20개 수입하고, 그쵸? 20개 수입을 합니다. 20개 수입하고 관세 얼마 붙였어요? 10달러 붙였습니다. 10달러. 그러니까 관세 수입은 200달러 되는 거죠? 그쵸? 틀렸습니다. 나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자, 국내 생산자에게 개당 10달러. 25개 생산합니다. 그치? 그리고 10달러 준다고 했어요. 그럼 250이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시행할 경우가 가보다 수입량 여기도 20개고 여기도 20개입니다. 어때요? 같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시행할 경우에 소비지출액이라고 돼 있어요. 소비지출액은 뭐지? 나를 시행할 경우 가격하고 얼마? 45개를 소비하는 거지? 그치? 국내에서 25개, 그 다음에 20개 수입해가지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얼마? 25달러에 몇 개? 45개 지출합니다.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요. 가는 여기 있네. 30달러일 때 몇 개? 40. 그렇지. 30달러일 때 40개를 한다. 4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여기가 75달러 적은 거 맞아요. 예. 1125. 여기가 1200.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6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7, 8월의 모든 지출 나타내주고 있고요. 8월 지출은 7월 대비 10%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쭉 계산해 보니까 얼마? 220 나옵니다. 그럼 여기 지출이 얼마라는 거야? 10% 증가했다니까 여기 200이었다는 거지. 그치?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40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의 월급은 모두 7, 8월 모두 280만 원이고요. 8월에는 주식 배당금 20만 원이 있습니다. 제시된 월급과 주식 배당금 이외에 수입은 없다. 소득을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근로소득이 있고 여기 재산소득이 있네요. 요거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7월은요. 7월은 소득 여기다 쓸게요. 소득 7월. 7월 소득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280만 원이 단 거야. 근로소득 280이 다고요. 8월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월에 뭐가 생겼어? 주식 배당금이 생겼어. 그래서 280에다가 20 더해서 300이 되는 겁니다. 다 했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40이다. 맞아요. 네, 40입니다. 그 다음에 8월에 비경상소득은 비경상소득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식 배당금은요. 재산소득으로서 경상소득에 들어갑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8월의 소비 지출은 7월에 비해서 5만 원 증가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대출 이자나 사회보험료와 같은 것을 비소비 지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가 소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비 지출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예요? 130이었습니다. 8월에 130이고요. 7월에는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125입니다. 따라서 5만 원 증가했다. 딱 맞네요.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그 다음에 8월에 처분 가능소득. 처분 가능소득 어떻게 해요?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 얘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8월은 300에서 90을 뺀 거예요. 따라서 얼마? 210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280에서 75를 뺍니다. 그러니까 얼마? 20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 네, 5만 원 증가했네. 그렇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년과 T 플러스 1년 갑국과 을국의 경상수지 항목, 상품수지와 서비스 수지만 나와 있습니다. 네. 수치액 나와 있대요. 수치액. 그러니까 받은 거야. 네, 여기 플러스로 한번 이렇게 다 써볼게요. 네, 받은 거야, 받은 거. 그래서 T년의 각국의 상품 수지는 20억 달러 흑자이고 여기 정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는 40억 달러 흑자이다 라고 되어 있고 단 국제거래는 달러화로 갑국과 을국 간에만 얘가 중요한 정보가 되죠. 본원 소득수지, 이전 소득수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 둘 합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경상수지가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각국의 상품 수지가 20억 달러 흑자래. 자, 여기 다 수치야. 이거 받아왔어. 40만큼 받아왔어요. 얘한테 얼마를 줬을까? 얘가 받은 거. 얘한테 받은 거지. 얘가 20만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20만큼 흑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20만큼 적자가 되는 거예요. 두 나라 사이니까. 이해되시죠? 그쵸? 이게 받아온 겁니다. 받아온 건 을국으로부터 받아온 것이고 얘가 받은 건 갑국이 준 거야. 그렇게 상대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40억 달러 흑자래요. 40억 달러 흑자래요. 그럼 여기서도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서 20억 달러 흑자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20억 달러 흑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봐. 을국이 10만큼 받은 건 얘가 준 거지. 그치? 10을 주고 얼마를 받아왔을까? 그렇죠. 30을 받아왔다는 거야. 30을 받아왔으니까 30에서 10을 빼서 20이 된 거죠. 얘가 플러스 20이면 얘는 그렇지. 마이너스 20.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0. 이게 맞아야 되죠. 균형이. 자, 이제 여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큼 받았어요. 그러면 30을 준 거니까 을국이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국 입장에서 30은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하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는 플러스 10이 되죠. 그렇죠? 여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을 받았고 10을 준 거야. 을국이 받은 거니까. 따라서 얼마? 플러스 20.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20 됩니다. 그럼 경상수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플러스 10이고 여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니은보다 어때요? 작다. 1번이 그냥 정답이 되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T년의 갑국의 서비스 수지는 T년의 갑국의 서비스 수지는 20억 달러 흑자입니다. 그렇지? 네, 틀렸습니다. T 플러스 1년의 갑국의 경상수지는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가치 어때요? 그렇지. 상승이지. 자, 이거 뭐냐면 흑자입니다. 흑자. 갑국의 달러가 많은 거야. 달러가 많어.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각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많은 게 흔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달러가 많아졌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년에 을국의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항목. 이거 서비스 수지지. 서비스 수지. 을국의 서비스 수지. 마이너스 20억. 그래서 적자입니다. 틀렸죠? T 플러스 1년에 갑국 을국의 상품 수입액은 T년보다 10억 달러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국의 상품 수입액은 갑국 입장에선 뭘까? 그렇지. 을국이 수입해서 받은 건, 을국이 수입한 건 갑국이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T 플러스 1년 을국의 상품 수입액은 갑국이 여기 준 거. 그렇지. 20. 아니, 갑국이 받은 거. 을국의 수입액은 갑국이 받은 거. 그렇죠? T년은 여기지. 그치? 따라서 얼마예요? 이때보다 이때 20억 달러가 적은 거죠. 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국이 수입한 것은 갑국이 받은 것이다. 수치액 요걸로 쓰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예요. 18번 문제 여러분 이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에 수능 특강 연계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때 제일 어려워했거든. 근데 그때 아마 복습을 잘했다면 얘 맞췄을 수 있어. 표는 2023년 각국의 GDP를 측정하기 위한 가격과 생산량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AC 기업만 존재하고요. A기업은 X제만, 그 다음에 B기업 Y제만, C기업 Z제만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는 Y제의 중간제로만 사용이 돼요. 최종제가 아니야. Y제는 Z제의 중간제로만 사용이 됩니다. X제가 여기 다 들어가게 되고요. Y제는 다 Z제 생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Z제만 최종제로서 소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났지. 그치? 그렇다면 각국의 GDP는 얼마가 될까요? GDP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 최종 재화의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 최종 생산물 뭐야? Z제. Z제의 시장가치 합. 5달러에 바로 200억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기 쉽게. 이게 GDP예요. 또는 GDP 계산하는 거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 Z제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죠? 부가가치의 총합. 가치의 총합 이렇게 했지.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고 C기업이 있어. 부가가치를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X제는 노동만 이용해서 했어요. 부가가치는 뭐야?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 가치를 뺀 거거든. 그러니까 X제는 중간재가 없잖아. 노동만 들어갔잖아. 판매 수입 얼마? 300. 이게 부가가치야. 됐지. 그 다음에 Y제는요. 400인데 X를 원료로 썼잖아. 중간재 빼줘야 되잖아. 400에서 300만큼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100이야. 그 다음에 Z제는요. 여기 1000에서 얘를 재료로 썼잖아. 400만큼 중간재를 빼줘야 얘가 바로 부가가치지. 부가가치. 부가가치 다시 어떻게 해요? 전체 총 판매액에서 중간재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 60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으로 해도 1000,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해도 1000 똑같이 나오지.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X제는 노동만 그리고 Y제는 중간재와 노동을 사용해서 한 거야. 부가가치. 자 이렇게 부가가치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겠어?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가고 이윤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각 기업이 지불한 임금은 그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5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가가치는 이제 임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가 이제 이윤이 되는 건데 임금은 부가가치의 절반이래. 그러니까 여기 150. 자 여기는요 50. 자 여기는요 300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럼 이윤은 어떻게 되겠어? 자 이윤 여기 150. 여기 50, 여기 300 이렇게 되겠지. 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각국의 GDP는 얼마예요? 1000입니다. 1000억 달러입니다. 1000. 네, 틀렸고요. B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여기 있어요. B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억 달러예요. 각국 GDP의 몇 퍼센트? 10%네요. 그렇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기업이 지불한 임금은 150입니다. 150. C기업이 지불한 임금 300입니다. 보다 어때요?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기업의 생산 비용은 A기업 생산 비용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 비용은 여러분 뭐가 되죠? 그렇지. 임금하고 중간재겠지. 그치? 그러면 A기업의 생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 비용은 임금. 얼마? 150. B기업의 생산 비용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임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재 가져온 거 있잖아. 그것까지 생산 비용이잖아. 따라서 얼마가 되죠? 35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배이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정답은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C기업의 이윤은 300이죠. 그렇죠? 나머지 둘 이윤 200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주제죠. 그쵸? 예, 명목 GDP,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하고요. 기준연도 2023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이제 해볼게요. 예.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을이 있고요. 예, 여기 나온 대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얘기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수준을 얘기합니다. 물가 수준. 물가 수준은 뭘로 얘기한다라고 했냐면 GDP 디플레이터로 한다라고 했어요. GDP 디플레이터 어떻게 구해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기준연도 2023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물가지수는 어떻게 될까? 기준연도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실질 GDP하고 그 해가 기준연도니까 명목 GDP가 같아. 그래서 지워져서 물가지수가 100이 된단 말이야. 2023년에. 그래서 2023년 대비 2024년 어떻게 전망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하냐면 경제성장률 1%로 예측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 오른다. 1% 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물가는 2%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물가가 2% 하락한대요. 그럼 원래 100이었는데 2% 하락한대. 2% 하락한대. 그러면 얼마? 98. 여기가 98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요. 얘는요. 저도 경제성장률은 동일하게 1%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지만 물가는 2% 이번에 얘는 상승할 거래. 그럼 100이면 얼마? 2% 상승하면 102가 될 것이라고 얘는 전망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러분 이 경제성장률이 바로 뭐예요? 실질 GDP의 증가율입니다. 예. 계속 떨어지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자, 물가 상승률을 지금 갑의 경우는 2% 하락해서 98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 보면 실질 GDP 1% 올라간대요. 1% 여기 올라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98이 됐대. 그럼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야? 명목 GDP는 작아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100인데 똑같이 1% 올라가면 그대로 똑같이 100. 그쵸?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명목 GDP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올라간대. 근데 전체 값이 102가 됐어요. 그럼 명목 GDP가 어때요? 더 많이 커져야 되는 거지. 분자 값이. 그치? 그래서 여기는 명목 GDP가 더 많이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둘이 예측한 게 실질 GDP 증가율은 같이 예측을 했는데 명목 GDP를 반대로 예측을 한 겁니다.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 여기다. 1번 여기다. 갑은 2024년에 명목 GDP가 2023년보다 어때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클 것으로 예측했다. 틀렸습니다. 을은 2024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크지. 100에서 102가 돼야지. 물가 상승률이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 그래서 클 것으로 예측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각과 달리 을은 2024년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작을 것. 그렇지. 얘의 증가 더 많이 증가해야지. 분자값이 더 많이 커져야지만 전체적으로 큰 값이 나오죠. 따라서 맞습니다.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작아야지만 됩니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4번. 을과 달리 갑은 경제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라고 했는데 경제 규모 뭘로 봐요? 실질 GDP의 증가율입니다. 둘 다 1%씩 오른다고 했어. 둘 다 커진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갑과 을 모두 2024년에 실질 GDP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보다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을은 뭐예요? 명목 GDP 증가율이 더 크죠.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익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6월 문제보다는 얘가 훨씬 쉽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보세요. T 시점에 1000달러예요. 달러화를 투자를 해가지고 T 플러스 1 시점에 원화 표시 자산을 총액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가다 세 가지 투자 방법이 있어요. 가는 뭐냐면 만기 시 원금의 10%를 이자로 일시에 지급하는 달러화 정기예금. 그래서 가는 뭐냐면 10% 이자를 지급하는 거지. 그치? 달러화로.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나는 달러화 주식 Y를 T 시점에 산 후에 T 플러스 1 시점에 매도하는, 그래서 원화로 환전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달러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다 이거 달러화로 투자를 한 겁니다. 1000달러를 투자하는 거야. 네.
그래서 환율이 중요하겠죠. 다는 뭐냐면 투자 원금과 손익을 합한 금액을 T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서 그래서 원화로 지급하는 달러와 펀드, 다는 뭐냐면 펀드. 얘는 예금이네요. 달러와 만기 예금, 주는 예금. 예금 X, Y, Z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T 시점 대비 T 플러스 1 시점의 경제 상황 나타내주고 있고요. T 시점의 환율은 자 여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네. T 시점의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금이나 뭐 거래 비용 없고 자 상황 1과 상황 2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 변동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10% 올랐대. 그러면 1달러에 여기는 얼마? 1,100원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1달러에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 올랐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달러에 900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 변동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달러화를 달러화 예금, 달러화 주식, 달러화 펀드에 넣었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치? 여기는 10% 이자로 동일하지만 주식과 펀드는 이렇게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이제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볼게요. 상황 1의 경우로 가를 전액 투자했을 때 자 상황 1의 경우입니다. 상황 1의 가를 전액 투자했어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자 10%니까 1,100달러입니다. 그렇지? 1,000달러 넣어서 1,100달러 됐어. 1상황입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 시점의 환율로 그래서 1,100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121만 원이 됩니다. 121만 원이. 따라서 수익은 얼마다? 121만 원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뭐냐면 원화 표시 자산 총액 121만 원. 그래서 틀렸고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2의 경우 이 원화 표시 총액은 가로 전액 투자했을 때 가로 전액 한번 투자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100달러인데 가는 10%니까 여기는 1,100달러로 이제 고정이 된 거죠. 근데 상황 2의 경우는 얼마가 됐냐면 달러당 900원이 됐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나로 했을 때 나로 상황 2의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냐면 주식 Y에 이게 나죠? 그죠? 이게 펀드 다죠? 10% 올랐어요. 그러면 전액 1,000달러에서 10% 올랐으니까 이것도 1,100이네. 그렇죠? 1,100달러죠? 그렇죠? 환율이 얼마예요? 900원입니다. 따라서 이때랑 어때? 같은 거지.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상황 2의 경우 가, 나로 각각 500달러씩 배분해서 투자했을 때 원화 자산 총액은 어떻게 되지? 이거 반씩 넣는다고 쳐도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1,100달러에 900원이 되는 거지. 여기 뭐 수익 이게 똑같으니까. 그럼 얼마가 되냐면 99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 반반씩 500달러씩 넣었을 때랑 하나 이거 똑같잖아. 2번하고 3번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로 투자했을 때 상황 1의 경우와 상황 2의 경우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로 전액 투자했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의 경우 뭐냐면 펀드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났어요. 그래서 상황 1, 그 다음에 상황 2 이렇게 보겠습니다. 10% 났어요. 10%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900달러가 되죠. 그렇죠? 900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상황 2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10%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1,10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원화로 환전해야 되는 거잖아. 상황 1의 경우는 얼마냐면 1,100원이야. 1,100원. 상황 2는 뭐냐면 달러당 900원이 됐어. 900원이. 같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이렇게 푼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4번 정답한 사람 있지. 그치, 틀렸지. 어디가 틀렸어? 여러분 일부러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앞에서. 자, 여기 봐봐요. 다의 경우는 어떠냐면 이 펀드에 넣는데 원금과 손익을 합한 금액을 어느 시점? T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서 T 플러스 1 시점의 원화로 환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00달러가 됐고 10% 떨어져서 900달러가 됐고 여긴 10% 올라가서 1,100달러가 되는데 환율은 그냥 T 시점 1,000원으로 여기 T 시점 1,000원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같지 않지. 여기가 더 많지. 그렇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나, 다로 각각 나하고 다로 $500씩 넣었어. $500씩 했을 때 상황 1, 그 다음에 상황 2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로 $500씩 넣었는데 여기 얼마냐면 $500 넣어서 10% 붙었어요. 그러니까 $550가 됐네. $500 넣어서 10% 빠졌어요. 그러니까 $450가 된 거지. 그치? 자, 여기는요, 10% 올랐고, 여기도 10% 올랐습니다. 따라서 $550, 그 다음에 $550 이렇게 됐어. 자, 이제 환율을 적용해 보면 되는데, 자, 이제 함정이 안 빠질 거지? 다 상품의 경우는 어떻다고 했어? 다 상품의 경우는 T년의 환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1,000원, 여기도 1,000원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나 나 상품의 경우는 해당 환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얼마? 1,100. 여기는 얼마? 9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상황 1의 경우로 합한 게 상황 2의 경우로 합한 것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크다.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100 맞죠? 900.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두 20문제 쭉 풀어봤고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약점 공약 꼭 봐두시고요. 그리고 네, 파이널 체크 포인트 마무리할 때 6월하고 9월 비교하면서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